안녕하세요. 예, 유익재 평임영어의 유익재입니다. 자, 5월 모의고사 해설 해드리겠습니다. 논리와 독해를 진행해 드릴 텐데요. 이번 논리 독해 문제의 특징은 무슨 논리적으로 복잡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치밀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더 중요해졌다고 제가 늘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구문, 어휘, 배경 지식 더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 같고요. 아주 최근에 상위권 대학교 출제 추세를 잘 반영한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수업 시간에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어, 정답을 찾는 거는 웬만한 학원을 다니신 학생들은 다 잘 찾아요. 이제는 학원 선생님들의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어서 아마도 인강이 보편화됐기 때문인 것 같은데 거의 이제 엉터리로 가르치시는 분은 없어요. 정답을 찾는 방법은 이제 서로가 학습 효과가 있어서 학생들한테 이제는 엉터리로 가르치시는 분은 별로 없고요. 다 정확하게 문제의 정답을 찾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영어 실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익재 평임 영어가 최근에 문장 분석 클라우드까지 도입해 가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여러분 영어 실력 향상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도 유익재 편입 영어 네이버 카페 가입 안 하신 분이라면 지금 빨리 가입하셔서 문장 분석 연습도 하시고 중요한 정보도 다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모든 문제의 단어는 우리 유익재 편입 영어의 어휘책으로 120% 커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중에 판매되는 어휘책들 많이 보시는데요.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독학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보는 책들이고, 우리가 학원에서 좋은 수업을 듣고 있다면 그 수업과 관련된 어휘책을 보는 게 당연히 효과나 효율 면에서 10배 이상 좋은 겁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단어의 용례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보기 A, B, C, D 보기 단어들이 너무 기본적이고 쉬운 단어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출제자가 단어의 의미를 아는지만 묻고 있습니다. 질병을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타동사는 의미상 진단하다밖에 없어요. 사실 글을 읽을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애게하고 우습게 보시지 마세요. 이게 요즘 추세니까요.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 알면 된 겁니다. 외우십시오. 유익재 평임영어 1813번 단어입니다. 이런 문제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단어의 쓰임만 알고 있는지 묻고 있는 거죠. 20번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hard to pin down. 콕 집어 말하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계속 T테이블 유의어 반의어 정리하고 있는 거죠. clear 쪽이 아니고 unclear에 해당하는 단어 A번에 fuzzy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어휘책에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계속 적으면서 보기 B번에 transparent 기억나시나요? 그 반대 방향에 있었던 거죠. 무슨 말인고 하니? 수업 시간에 맨날 그리는 이 그림 말입니다. 한쪽에 반대 뜻, 다른 한쪽에 그 반대 뜻 해가지고 조금씩 수업마다 적어가면서 암기시키고 레벨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더 어려운 단어를 추가해서 공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그냥 나눠준 자료 갖고 그냥 멍하니 바라보는 것보다 계속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이 또 훈련시키고 또 물어보고 이래야 암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단어 암기가 될 겁니다. 자, 21번 문제 보시면 새로운 연구 결과 혼전 순결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애들이 임신율이 나중에 더 많더라. 누구랑 비교해서?
그런 걸 하지 않는 애들. 여기서 그런 게 뭐죠? 바로 이 글의 메인 서브젝트예요. 아까 말한 그거죠. 혼전, 순결, 서약을 뭐라고 부를 거냐 이거예요. 맹세죠. 이거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하고 강조했던 거예요. 이것도 최근 상위권 대학의 출제 경향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용의 통일성,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이냐예요. 우리 계속 기출 문제 갖고 확인하고 있죠. 참, 여러분 기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네, 편집되지 않은, 알았습니까? 예, 그냥 어떤 선생님이 자기가 설명 잘할 수 있는 자신 있는 문제만 골라서 편집해 놓은 그런 강의를 듣거나 그런 책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편집하지 않은 통째로 기출 문제를 그대로 공부하는 그런 수업과 그런 책과 그런 선생님한테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최근 추세입니다. 단어 외우셔야 됩니다. 유의제 평임 영어는 모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암기하고 있습니다. 수업과 연계되고 있습니다. 22번 문제. 예, 트럼프는 내가 보기에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뭐예요?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역접으로 막힌, 막다른 골목에, 보기 B번 컬드색이 답이고요. 아주 시험에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명시 역접 패턴이죠. 너무 뻔한 역접 패턴. 막다른 골목의 반대말도 같이 나와 있고요. 보기 B번이 답입니다. 자, 이 단어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우리 유익제 표임영어 원샷 복화에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예요. 특히 교착 상태와 관련된 단어로 많이 나오죠. 계속 반복해서 암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문제와 연계해서 암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어만 따로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능률적일 거예요.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내용을 이해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뭐 설명드리자면, 그러나 문제의 정답을 찾기는 아주 쉽습니다. 너무 뻔한 구문이죠.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반대말 고르기입니다. undermine, 모를 수가 없는 너무 빈출 단어입니다. 약화시킨다는 뜻이고, 그러면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킨다 해서 보기 A번에 strengthen이 답입니다. 구체적인 번역은 해설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예, 역시 아까처럼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된다는 명시역접이고 반대말도 보기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출제자의 심리를 우리가 파악하는 거라 그랬어요. 일부러 반대말을 둔다 그랬죠. 이런 문제일수록. 단어는 뭐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단어는 strengthen이 아니에요. undermine이에요. 너무 시험에 잘 나오고 중요한 단어죠. 계속 우리 유익제 표임 영어 강좌에도 등장할 겁니다. 논리 완성 마지막 문제도 두 문제가 남았는데 24번 문제도 in an effort to 뭐 할 목적으로 학생들의 이해를 빈칸하려고 하는 게 주어가 뭐냐면 a new national assessment, 새로운 전국 평가예요. 그러니까 평가의 목적은 뭘까요? 평가의 목적은 얼마나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거겠죠. 그래서 측정이라는 매저를 모르실 분은 없을 거예요. assessment를 아는지를 물은 문제입니다. 단어 문제죠. assessment, 동사 assess의 명사형이고요. 유익제 표임 영어의 844번 단어입니다. 빅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문도 읽으셔야 돼요. 유익제 표임 영어 빅북에는 유의어의 의미들까지 다 자세히 뉘앙스 차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25번 문제 빈칸 2개짜리를 한 문제만 냈는데요. 이번 시험에선 지금 and를 중심으로 이유가 2개예요. 주어가 2개인데 그 2개가 prompt 기억나시죠? 누가 뭐하게 만들다, 초래하다, 인과 패턴이에요. 그래서 영국인들이 이거 우리가 유럽연합의 회원국일 가치가 있나? 하고 묻는 거예요. 묻는다는 건 뭐죠? 수사 의문문, 가치가 없는 것 같다는 뜻입니다. 부정의 의미라고 배웠고요. 그러면 2개의 원인은 같은 방향의 원인이어야 되겠죠? 첫 번째, 자유롭게 이민 들어오는 것을 뭐라고 느낀다? 그리고
이 유럽 연합의 규제가 어떤 규제라고 해야 그것들 때문에 이렇게 싫어할까요? 둘 다 부정적으로 짝지어진 보기는 비번의 그런 부담과 거추장스러운 규제들일 거예요. 너무 시험에 잘 나오는 유의어죠, 사실은. 자, 빈칸은 두 개지만 패턴은 하나입니다. 인과 패턴이죠. 단어 모를 수 없는 너무 기본 단어입니다. 유익제 편입용에서 계속 반복하고 몇 바퀴 돌리면서 또 나오고 또 나오는 단어, 수업 시간에 다른 문제와도 계속 연계시켜 드리는 단어입니다. 자, 이래서 논리환성 문제 해설 마쳤고요. 바로 독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독해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최근 추세에 맞춰서 잘 출제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 추세는 복잡하고 난해하고 얽히고 설킨 치밀한 논리를 묻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장을 잘 읽어낼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중앙대도 그렇고 한양대도 그렇고 특히 서강대는 더 그렇고 상위권 대학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문제의 정답을 찾는 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유익제 편입영어 강의를 2달만 들으면 답을 못 찾을 수가 없어요. 못 찾는다면 영어를 못한 거예요. 구문 분석을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빨리 읽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빨리 읽으면 시간이 부족해요. 역설 같지만 구문을 분석하면서 읽어야 빨리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구문 공부 좀 하세요. 자꾸 문제만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간에 쫓기고 대충 읽고 답만 찾으려다 보면 문장 해석 능력은 조금도 개발이 안 돼요. 문제풀이가 없는 복잡한 문장 구조 분석을 훈련시켜주는 그런 책, 그런 강좌를 많이 공부하세요. 역설적으로 문제를 풀지 말아야 문제를 잘 풀게 됩니다. 자꾸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문제만 풀려고 하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늘지 않아요.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자, 보세요. 얼마나 문제의 정답은 쉽게 찾아지는지. 26번 주제 찾으라 그랬고 빈칸 채우고 28번 뭐예요? 항균제 내성이 어떻다고요? 아, 이 글은 항균제 내성에 대한 글이군요. 메인 서브젝트. 그러면 두 번째 문장부터 경제학자 왜 등장해요? 도와주려고요. 캐머런 총리에게 charge, 임무를 부여받아서 연구하신 분이라면서요. 믿을만 하겠죠? 서포트 하려고 나오신 분이에요.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입니다. 늘 거의 그렇듯이 항균제 내성의 재앙이래요. 그거를 끝내려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답니다. 쉬운 일이 아니래요. 읽어보면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인가요? 첫 번째 문장에서 다 얘기했죠. 항균제 내성의 재앙, 그 심각성. 나머지 모든 문장도 읽어봐야겠지만, 자, 단어 아시면 되겠죠? scourge 1989번 단어고요. 빈칸도 사실 논리적으로 풀면 논리적으로도 풀 수 있죠. 빈칸에 거기 이제는 항생제도 working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물었는데 because 하고 그 다음 말이 많은 것들이 세균들이 벌레들이 내성을 갖게 됐다면서요. 그러면 작동 안 하는 거겠죠. 더군다나 그렇게 쉽게 풀리는 논리 관계고 주제로 답하면 돼요. 그만큼 심각성이라고 답하셨잖아요. 제목도 주제도. 그러면 더 이상 no longer 작동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셔야죠. 28번 문제 항균제 내성 이런 거는 어떻게 알까요? 이번에 지금 다음 달 우리 고급 분야편 들어갑니다. 이런 어려운 분야의 전문 용어들 같은 것도 다루고 꼭 내가 다루지 않았던 소재의 지문을 읽더라도 거기에 대해 담담히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죠. 자, 항균제 내성에 대해서 이 글은 뭘 말해주고 있나요? 아까 뭐라고 답하셨어요? 주제를?
심각성이라고요? 그러면 C번에 전 세계에 큰 타격을 줄 텐데가 답이겠죠. 예? 주제라면서요. 그럼 이게 아닐 수 있나요? 답이 아닐 수 있나요? 주제인데. 예. 표현도 아셔야 되죠.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요. deal blow. 유익제 평임 영어에 여러 번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타격을 주다. 가급적이면 저는 교재에 막 희한한 표현, 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거 안 넣어요. 정말 꼭 나올 만한 것들은 빠짐없이 다 넣어놨어요. 29-31번 질문이 트럼프에 대한 저자의 태도를 물었고 30번 저자에 의하면이에요. 미국적 정신의 이상이 뭐냐? 31번 예, 샌더스와 트럼프의 공통점 묻고 있죠. having kind 중요한 표현이죠. 이 글의 구성이 정확하게 이 글의 구성을 물은 거예요. 시작은 샌더스의 돌풍과 트럼프의 돌풍을 공통점으로 시작하다가 예, 나는 여기서 아주 반대한다. 다른 점이 있다고 반전된 다음 말이 주제죠. 그게 뭐예요? 공통점은 둘 다 백인의 지지를 받는 거지만 샌더스와 달리 트럼프는 인종차별적 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구체적으로 끝까지 예, 구체화해줘요. 결정적인 단어는 반전된 다음에 나온 이 race driven 인종차별에 근거한 것이다예요. 그러면 비판적이죠. 정답은 C번의 critical. 보기 D번의 contemptible과 contemptuous를 혼동하신 분은 있었을 것 같아요. 아주 매력적인 재미있고 성공적인 함정이죠. contemptible은 경멸 당할 만한이에요. 저자의 태도가 경멸스러운 태도라는 거죠. 태도가 예,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자에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30번 그러면 이 글이 뭘 비판하는 글이죠? 인종차별을 비판하는 글이죠. 그러면 이 글의 저자는 무엇을 아이디얼, 이상이라고 생각할까요? 인종차별의 반대겠죠. 차별의 반대는 뭔가요? 읽어보면 본문에도 내용이 그대로 나오지만 당연히 주제만 가지고도 풀 수 있어요. 차이를 인정하는 거죠. 다양성. 당연히 정답일 수밖에 없겠죠. 물론 글은 다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답을 고를 때 빠르고 정확하고 확신 있고 자신 있게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주제에 입각해서 풀면 글의 구성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글의 정독과 속독을 번갈아 가면서 능률적이고 그야말로 수험 적합한 방식으로 독해를 나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공통점 물었어요. 괜히 물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글의 도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었어요. 공통점은 있는데 하고 말이죠. 그게 뭐예요? 백인의 지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답은 31번도 C번. 쉽게 찾아지죠. 지금 뭐 색깔은 녹색으로 했지만 사실 이 글의 구성상 굉장히 중요한 거고 주제를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이죠. 결국은 아주 이 글의 핵심적인 부분을 잘 묻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예, 최근 상위권 대학의 출제 경향이고요. 아시겠죠? 복잡한 논리 구조 잘 안 물어요, 이제는. 그냥 어려운 문장들로 구성된 난해한 글을 제한된 시간 내에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느냐예요. 빨리 읽는 게 아니고요. 알았죠? 32-34번 purpose 목적 고르는 거 아시죠? 우리는 목적 볼 필요 없다 그랬어요. 소재나 주제만 맞으면 답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그런지 또 확인해 볼게요. 33번 the word Kafkaesque가 의미하는 게 뭔지 물었어요. 34번 근데 그게 벌써 32번의 정답이죠. 그러니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글의 메인 서브젝트는 뭐 이 작가도 아니고 어떤 잡지도 아니고 이 작품도 아니에요. Kafkaesque라는 단어입니다. 34번 추론할 수 있는 거 물었는데요. 33번을 먼저 풀게요.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우스꽝스럽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 제시문만 갖고도 풀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and로 연결된 세 개의 명사가 하나는 senselessness고 또 하나는 helplessness니까 당연히 나머지 하나도 부정적이어야겠죠.
보기 C번에 disorientation 이거 단어 의미 중요하다고 우리가 관련된 문제 많이 풀어봤죠. 벌써 원샷 강좌에서. 나머지는 다 좋은 뜻인 거. 나머지 단어도 다 봐봐요. 이거 그냥 절대 알 리 없는 어려운 단어가 아니잖아요. 출제자의 의도는 바로 그냥 이건 거예요. 그게 요즘 추세라니까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글의 메인 서브젝트는 이 kafkaesque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문제 32번도 그게 나와 있는 게 일단 purpose든 topic이든 메인 서브젝트든 메인 아이디어든 중심 사상을 물었으면 무조건 그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일단 답이 될 자격이 있느냐를 먼저 따지는 거죠. 그리고 답이 될 자격이 있는 보기가 하나밖에 없으면 나머지 붙어있는 말은 볼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용 일치 문제, 예, 이 사람의 소설이 카프카스럽다라고 말한 건 이걸 출판한 출판 회사뿐이 아니고 거기 일부 평론가들도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문제 34번에 추론할 수 있는 건 평론가들도 그렇다고 얘기했구나. 카프카스럽다. 카프카스럽다는 게 그 사람의 작품 속에 카프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추론이에요. 뭐 나머지 보기는 사실 그렇게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할 건 없겠죠. 뭐 A번에 미국에선 출판업자를 찾지 못했다가 틀렸고 B번에 거꾸로 카프카가 영향받았다고 하면 틀린 거고요. C번에 카프카의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카프카의 흔적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예. 사실 보기 ABC도 다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묻고 다시 묻는 거예요. 그냥 아주 지엽적인 거를 갖고 장난치는 그런 문제는 요즘 안 나옵니다. 35, 37번 문제 35번 제목 물었고 역시 또 메인 서브젝트 얘기죠. 36번 이런 신념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럼 핵심적으로 이런 신념이 뭐고 그것이 약해진다라는 말은 어느 위치에 들어가야 하는지 문맥상 약해지기 전과 약해진 후 사이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37번 틀린 거 고르기인데 바로 노란색 형광펜으로 36번에 이러한 신념이 약해지는 경우가 이 글의 뭐죠? 전체 내용, 메인 서브젝트예요. 자유의지에 대해 옛날 수백 년 전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unanimously 만장일치로 존재한다고 믿었는데 그게 계속 전개되다가 3번 자리를 지나고 나서 this shift in perception 이러한 인지의 변화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그러면 요 바로 앞에서 신념이 바뀌었고 약해졌다가 있었겠구나. 그러면 3번이 당연히 답일 거고 그게 이 글 전체의 내용이자 흐름이에요. 과거엔 있었다고 믿었는데 최근에는 the sciences have grown steadily 점차 꾸준히 grown bolder 좀 더 용기 내어 in their claim 주장해 왔다. 그쵸? 그것도 한순간은 아니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쭉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이 글의 전체 내용을 담아야 하는 제목을 물었을 때 존재한다도 아니고 존재 안 한다도 아니고 과거엔 존재한다고 확신했는데 점점 과학에 의해 그 확신이 erode 침식 약해지고 있는 걸 다 포함해서 표현해 준 제목은 존재할까? 이거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37번 틀린 걸 고르시오 했을 때도 임마누엘 칸트가 적극적으로 극단적 진화론자들과 치열하게 맞서 싸웠다. 이건 아니죠. 조금씩 과학이 용기를 내어 주장해 왔다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 글의 전체 내용의 반대말인 거예요. 보기 B번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문제는 주제 찾기입니다.
마지막 38-40번도 그렇죠. 예, 이것도 아까 그 소설 작품을 얘기한 것처럼 문제 38번에서 이 글의 종류를 물었어요. 글의 종류 묻는 건 뭐라 그랬어요? 역시 메인 서브젝트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무슨 학문적인 내용이 나오면 예, 논문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예, 어떤 일상 겪은 일에 대한 글이면 뭐 일기 뭐 그렇죠? 예, 메인 서브젝트를 묻는 겁니다. 39번 빈칸 두 개 채우고 40번 출원될 수 없는 걸 물었는데 그럼 나머지는 출원될 수 있다는 거죠? 좋아요. 자, 이 글은 예, 첫 번째 문장부터 아, 작년에는 예, 어떤 영화가 좀 과대평가를 받았었는데 올해 이 박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좀 해독제가 될 만한 걸 제공해 주었다 하고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This film이라고 그 다음 문장에서 부르는 영화에 대한 뭐죠 그러면? 평가죠. 평론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 글의 종류는 영화 평론이죠. 그리고 두 개의 빈칸 첫 번째 빈칸도 작년의 작품은 무미건조한 감정이 메마른 드라마였다라는 것과 이번 작품은 아주 진정한 성적인 긴장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는 것은 예 저는 뭐를 삼각형하고 역삼각형 하는지는 상관없겠습니다. 그죠? 예. 역접이죠. 그것과는 달리 여기는 전치사가 들어가야 할 자리고 그리고 마지막 문장 빈칸은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앞문장과 다음 문장을 연결해주는 앞문장에서는 중간에 축 처진 쐐기라는 단어도 우리 원샷 복화에 자주 나오죠. 그리고 다음 문장 중간에 영화가 처진다라고 하고 나서 His gorgeous, beautifully composed direction and committed performance 칭찬 일색이 또 이어져요. 그러면 앞에서는 좀 중간에 약간 처지긴 하지만 역접으로 나머지는 훌륭하다 해서 예, 두 번째 빈칸도 역접에 접속사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빈칸은 역접의 전치사, 두 번째 빈칸은 역접의 접속사로 보기 D번이 답이겠고요. 40번 문제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일단 틀린 거는 명백해요. 이 글이 박 감독의 작품에 대한 평론이니까 당연히 보기 C번에 그 박 감독이 남의 작품을 뭐라고 불렀는지는 적합하지 않고 본문에 나온 단어를 그대로 옮겨 적은 거 보니까 카피한 same language trap이고 말도 우습죠. 박 감독이 다른 사람의 작품을 캐롤이라고 불렀다라는 것도 우스꽝스러워요. 뭐 어쨌든 이 글이 평론이라는 것만 봐도 함정 틀린 거는 보기 C번이 명백한데 갑자기 평론의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왜 나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머지 보기예요. 특히 D번은 뭐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이 글의 메인 테마니까 메인 팀이니까 A번, B번 같은 경우는 학원 모의고사니까 인정될 수 있는 거, 봐줄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상위권 대학에서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 안 해요. 이 글은 페미니즘의 그 사람의 영화는 페미니즘의 우호적이다 라고 단정하고 그 사람의 영화는 쇼비니즘의 뭐 좀 악감정을 갖고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 likely to도 꽤 센 말이에요. 이게 진짜 서강대 문제고 진짜 한양대 문제라면 이런 것들은 오히려 cannot 아니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 한양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나 외국어 대학교나 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infer 추론을 할 때는 tone down 약화시키죠. 어떻게 하죠?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풀어봤죠? 조동사 may 같은 게 들어있을 거예요. may take a favorable view 라든가 알겠죠? probably 아마도 이런 단어를 넣어야 할 겁니다. 자,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해설을 일단 마치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5월, 6월 요때 해야 할 게 있어요. 물론 이제 문법, 어휘 중요하지만 진짜 나중엔 절대 할 수 없는 거. 구문 공부. 피나는 치열한 장기간의 재미없지만 꾹 참고 문장의 의미를 곱씹으면서 해석하려고 하는 구문 분석 훈련.
문제풀이를 하려고 하면 그게 안 돼요. 정답만 찾으려고 하지. 아시겠습니까? 예. 유익제 편입 영어와 같이 공부하셔서 다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